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입자하고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 입장, 그 집주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몇 주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세입자 입장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한국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세입자의 뭐 입장이 많이 있으시겠죠. 당장 집을 사기는 뭐 쉽진 않으니까. 그래서 일단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딱히 선택권은 없어요. 왜냐하면 이곳은 집주인이 렌트를 놓을 때 집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뭐 이 집을 렌트를 하고 싶다고 오퍼를 넣으면 집주인이 이제 크레딧이라든지 뭐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T4 여기 뭐 이제 월급이죠. 월급 명세서를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렌트를 줬을 때 문제가 없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이제 그 집을 렌트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갖춰야 될 부분이 크레딧입니다. 근데 뭐 바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 이제 크레딧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리얼터를 통해서 뭐 한국에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하면 한국에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준비를 하면 또 아니면 리얼터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기도 하고요. 그런 부분을 좀 커버가 되고요. 그리고 리퍼런스 체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까다롭게 합니다. 전 집주인한테 이제 그 레터를 받아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직장 동료들한테 레터를 받아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또 통화도 해봅니다. 그 전 집주인한테 통화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확인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여기 있는 리얼터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좀 그 대리로 이제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는 게 이 사람이 렌트비를 낼 만한 직업이 있는지를 수입이 있는지를 봅니다.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학생일 신분일 수도 있고 뭐 아직 당장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고 뭐 1년치를 보는데 여기서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1년치 렌트비를 만큼의 돈이 통장에 있으면 그걸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리얼터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1년치 돈을 렌트비를 낼 수 있는 통장 잔고만 증명이 되면 뭐 이제 한국 분들은 또 여기 또 인식이 좋아요. 세입자 분들은 뭐 말썽을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이제 집을 구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또 간혹 가다가 또 이제 좀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서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좀 극히 드뭅니다. 이제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는 집주인이 갑이지만 일단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집주인이 함부로 쫓아내지를 못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법에 저촉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뭐 세입자는 크게 뭐 문제가 있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.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일단 그 계약서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. 물론 이제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법률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하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필히 리얼터를 고용을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리얼터를 통해서 그 계약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곳은 하우스 그리고 콘도 뭐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그 집 형태에 따라서 이제 렌트비 이외에 더 나가는 유틸리티들이 많아요. 물론 뭐 수도세, 전기세, 뭐 가스비 이런 것들은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내야지만 뭐 콘도나 뭐 타운하우스는 뭐 그런 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집에 뭐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뭐 그 연수기 그리고 뭐 물 뜨겁게 데우는 그런 기계들이 있거든요. 그것들을 렌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집주인이.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그 렌트비를 집주인이 내줄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가 낼 것인지 그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뭐 몇 가지 항목이 추가가 되면 또 한 달에 낼 돈이 또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게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따로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시고요. 그리고 이사가 들어와서 데미지가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일단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진을 다 찍어 놓으세요.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고 뭐 벽이라든지 바닥에 흠집이 난 거 나중에 또 그거를 또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오셔가지고 뭐 좀 어떤 기계적으로 고장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고쳐달라고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한국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또 쉽게 요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놔둬서 나중에 또 뭐 크게 데미지가 나면 또 이제 나중에 그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
조금만 이상이라도 있으면 처음에 그 집주인한테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지켜지면 뭐 크게 뭐 다툼이 생길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일단 계약은 보통 1년 계약을 합니다.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 기간 안에 뭐 계약을 파기를 하려면 집주인하고 서로 동의가 있으면 파기가 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은 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렌트비만 꼬박 낸다면.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60일 노티스를 주고 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세입자가 좀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60일 노티스만 주게 되면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시면 뭐 크게 다툼이 생길 만한 뭐 여지는 없습니다.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. 그리고 이제 혹시나 나중에 나갈 때 뭐 집주인이 급하게 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럴 경우는 60일 안에 나가야 된다고 나와는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60일 안에 다른 집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또 뭐 한 달, 두 달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잘 명심해 두시고 너무 또 이렇게 급하게 뭐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원칙적으로 그런 소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 많이 그 법이 이제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지역마다 랜드로드 테넌트 보드가 있습니다.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세입자하고 집주인의 다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.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문의를 하면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법률 상담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고 뭐 기본적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렌트비만 꼬박 내면 집주인이 그 집으로 자기가 이사를 들어오거나 그 집을 팔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뭐 렌트 사는 세입자를 쫓아내는 경우는 드뭅니다. 그래서 그거 잘 뭐 생각하시면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집을 고를 때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자기 상황에 맞는 집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지. 그 다음 문제는 뭐 세입자가 크게 피해를 입을 부분은 없다. 그것만 뭐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